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차관 인사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장관 지명 후보자들과 교감이 있었냐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없었다면은 뭐 사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장관들도 이제 본인들과 같이 일할 차관들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임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이제 좀 국정과제 추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가 관가에서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보시는지. 관가에서요? 이제 세종 관가. 세종 관가에서요? 예. 어떤 부처에서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네네. 부분이고,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 판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바로 시작하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한국 언론의 그 오랜 관행이죠. 익명 관계자 인용 보도, 이 문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동아일보 보도랑 또 대통령실 반박 사례, 이걸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이런 익명 보도가 어떻게 여론 방향을 만들고 가끔은 근거 없는 얘기, 뭐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런 게 사실처럼 되는지 그걸 보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다이브 목표는요. 이 문제의 진짜 속을 좀 보고 정보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속에서 당신이 중심을 잡도록 그런 통찰을 얻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단순히 뭐 잘못된 보도, 오보 이걸 넘어서요.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소비되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언론 신뢰도랑 직결되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구체적인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2025년 7월 17일 동아일보 새벽 기사였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빌려서 그 이진숙, 강선우 두 장관 내정자 자진 사퇴 압박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였어요.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뭐 이런 인용까지 있었죠. 네, 인용까지 달아서요. 근데 바로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랑 이규현 홍보수석이 실명으로 딱 나섰죠? 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요. 그렇죠. 사실과 다르다. 딱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이게 익명 대 실명, 구도가 확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대통령실이 그냥 내용 틀렸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서 누가 말했냐. 이렇게 보도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거예요. 출처를 캐물은 거군요. 그렇죠. 익명성은 불투명하고 우리 공식 발표는 투명하다. 이걸 딱 대비시킨 거죠. 이게 또 지난 6월 26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 때 어떤 기자가 관가 얘기를 하니까 네네. 기억나요. 어떤 관가요? 했죠. 네. 어떤 부처냐? 엄청 집요하게 물었죠. 그때 기자가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명확하게 출처를 말을 못하니까 이거 혹시 취재 없이 그냥 기자가 자기 생각을 쓴 거 아니야? 뭐랄까 뇌피셜 이런 의심을 확 키운 거죠. 그때 그 영상 댓글 반응 보면 잡았다 요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봤어요. 그게 다 이런 관행에 대한 사람들 불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긴 그 관계자라는 말이 참 모호하긴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센가요?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정도인데 왜 사람들은 그걸 쉽게 믿게 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바로 언론의 힘이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익명 보도라는 게 언론이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합시다 하고 의제를 정하고 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하고 프레임을 짜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프레이밍 효과. 네, 동아일보사를 다시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말 하나로 이게 그냥 인사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내부에서 뭔가 싸우나? 이런 틀로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내부 갈등으로 딱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자꾸도 가운데는요.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이거 진짜 같은데? 하고 무심코 믿어버리기 쉬워요. 이게 그 진실 착각 효과라는 건데 교묘하게 여론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언론 스스로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조사를 보니까 기자들 한 80% 이상이 익명보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60% 넘게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어요. 스스로도 아는데 왜 계속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 기준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관행이 좀 두드러지는 건 사실이에요. 뉴욕타임스나 BBC 같은 곳은 실명이 원칙이거든요. 익명을 쓸 때는 아주 예외적이고 그 이유도 꼭 밝혀야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언론의 관행 또 그 영향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 입장에선 그럼 뉴스를 볼 때 뭘 좀 조심해야 할까요?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네, 가장 기본은 역시 출처 확인이죠. 뭐 관계자, 소식통, 측근 이런 애매한 표현 나오거나 아니면 따옴표 없이 그냥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거나 또 딱 한 명의 익명 출처에만 기댄 기사. 이런 건 일단 물음표를 던져봐야 해요. 물음표를 던진다. 네, 그럴 때 유용한 게 레터럴 리딩이라는 건데요. 레터럴 리딩.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기사를 딱 봤잖아요. 그럼 바로 다른 인터넷 창 열어서 같은 사안을 다른 데선 어떻게 보도하나, 뭐 공식 발표는 없나? 이걸 빠르게 교차 확인하는 거예요. 아, 교차 확인. 여러 개를 같이 보는 거군요. 네, 몇 초만 투자해도 정보의 균형을 잡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딱 봤는데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허위 보도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 뭐 직접 대응할 방법도 있나요? 그럼요, 있습니다. 만약에 허위나 불공정 보도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건 꼭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공익이나 공정성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구나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아, 누구나 가능하군요. 네, 국번 없이 1377번입니다. 전화하시면 돼요. 결국은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게 맞나? 하고 생각하는 당신의 정보 주권,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정보 주권. 중요한 말이네요. 정리해보면 실체가 좀 불분명한 유령 관계자의 기댄 보도, 이게 현실을 좀 왜곡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다이브가 당신이 뉴스를 좀 더 깊이 그 이면까지 읽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가끔 익명 뒤에 숨은 어떤 주장이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과연 그 정보를 내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내 생각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불확실한 정보가 퍼지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 그 책임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걸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